자, 여러분 14주차 1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러버 밴딩 하는 법을 갖다가 수업을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그 러버 밴딩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그림 그리는데 러버 밴딩을 했죠, 그죠? 이제 러버 밴딩 기능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림을 움직이는데, 그림을 그리는 데만 러버 밴딩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떤 그림이 화면에 있을 때 그 그림을 선택을 해서 싹 마우스를 이동시키면 그 그림이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한번 추가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마우스가 움직이는데 세 가지 상태가 있게 돼요.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마우스를 그냥 안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경우, 안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 그런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를 드래그를 하는데, 마우스 드래기라고 하는 거는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마우스 드래그를 하는데 이제 두 가지 상태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그림을 그릴 때, 그 다음에 어떤 그림을 움직일 때 이렇게 상태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갖다가 이런 상태를 갖다가 구별하기 위해 가지고, 프로그래밍에서 상태를 구별하기 위해서 상태 변수를 갖다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일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변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티저 변수 하나 추가를 하는데 뭐라고 이름을 지을 거냐? 액션 모드다 라고 이름을 지을 겁니다. 자, 액션 모드에는 내가 스태틱 변수를 몇 개를 갖다 쓸 겁니다. 스태틱 인티저 nothing 제로, 그 다음에 조금 중에 이제 움직일 때랑 그릴 때랑 구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을 해서 나중에 마우스 무브 이벤트 핸들러에서 세 가지에 따라서 하는 행동 양식이 달라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자, 액션 모드의 초기 값은, 액션 모드의 초기 값은 당연히 맨 처음에 nothing으로 해놔야지 되겠죠, 그죠? nothing 이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림을 움직이려면은 현재 마우스의 위치 값을 계속 보관을 해놔야지 돼요. 그래야지 현재 위치에서 얼마만큼 움직였을 때 그 델타 x 델타 y만큼의 그 변화된 양을 갖다 그림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를 이제 하나 더 추가합니다. 인티저 current x라고 하는 변수 하나랑 인티저 current y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current x, current y, current x, 0, current y, 0 이렇게 놓겠습니다. 내가 selected figure를 초기화를 안 시켰네. 어차피 뭐 널로 초기화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컨스트럭터에서 항상 초기화하는 버릇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액션 모드가 언제 설정되느냐? 언제 설정되겠습니까? 뭔가 그림이 다 끝나고 나면은, 움직이는 게 끝나고 나든지 혹은 움직이거나 그림 그리는 게 끝나고 날 때 어디서 뭐 캔버스 마우스 업에서 보통 끝이 나죠, 그죠? 뭐 여기서 끝이 나기 때문에 요거 항상 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 액션 모드를 nothing으로 이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nothing인데 언제 무빙이 되고 언제 드로잉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L 버튼 다운을 눌렀을 때, L 버튼 다운을 때, 마우스 다운을 눌렀을 때, 요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요때 구별이 돼야 되는데, 자, 마우스 버튼이 라이트일 때는 이제 이거 팝업 메뉴 하는 경우니까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리턴에서 끝나고, 요 자리에서 이제 일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요 자리에서 일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포인트나 박스, 라인, 서클, 이런 거 눌러줬을 때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상태죠, 그죠? 일반적으로 이 상태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가 뭐라고 써줘야 되냐면은 액션 모드를 draw
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액션 모드를 드로잉이라고 적어주면 되고, 이제 앞으로는 마우스 프레스드는 별 역할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드로잉이냐 무빙이냐 가지고 마우스 프레스드를, 버튼 프레스드를 갖다가 대신하면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는 거죠. 버튼 프레스드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버튼 프레스드 지워버리겠습니다. 내가 버튼 프레스드 굳이 언더스코어를 안 붙였던 이유가 얘가 프로그래밍 할 때 필요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내가 안 붙였던 거예요. 자, 버튼 프레스드 몇 군데 있을 테니까 그 신텍스 에러가 나올 겁니다. 그죠? 자, 버튼 프레스드 여기 가서 지워야 됩니다. 자, 여기 가서 지워야 되는데 요거 캔버스 마우스 업인 경우입니다. 캔버스 마우스 업인 경우 버튼 프레스드가 true인 경우에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뭡니까? 그게 아니라 액션 모드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액션 모드가 nothing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냐면은 그림을 그리는 중이거나 혹은 그림을 그리거나 중이거나 맨 마지막에 움직이는 게 다 끝났을 경우, 맨 마지막에 움직이는 게 끝났을 때 그 마지막으로 그림 그리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게 돼요. 자, 버튼 프레스드는 이제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죠? 이 액션 모드 nothing으로 이제 처리가 되니까. 자,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캔버스 마우스 무브에서 마우스 움직일 때 이제 버튼 프레스드는 안 쓰고 내가 여기다가 액션 모드를 쓸 거다 하는 거죠. 액션 모드. 지금 이거는 드로잉 중이죠. 그죠? 드로잉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하는 것이.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코드를 좀 수정을 합시다. 이런 경우 이렇게 selected figure가 드로우 한 다음에 set xy2 한 다음에 드로우 하는 경우, 요거 논리적으로 보면은 한 줄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한 줄로 표현하는 게 좋고, 한 줄로 표현하는 게 좋고, 그 한 줄을 내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어요. selected figure를, 나중에 코드가 좀 간단해지는 게 눈에 띄기 좋기 때문에, 보기 좋기 때문에 drawing이라고 하는 함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hdc를. 자, 요 세 줄을 대표하는 함수로 drawing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요걸 갖다가 figure 클래스의 virtual function으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figure 클래스에 가서 virtual function으로 public virtual with drawing 가로열고, 자, 핸들이 들어오죠. 그죠? HDC 핸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여기서 하는 얘기, 아까 저기 드로워에 있었던 세 줄,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드로워에 있었던 세 줄, 요거 드로워 set xy, 요 세 줄을 하면 된다. 그런데 드로잉을 할 때 여기 new x, new y가 아규먼트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new x, new y를 갖다가 입력으로 주도록 이렇게 짜놓지 않은 겁니다. 그럼 피규어 클래스에 가서 다시 여기에 integer new x, integer new y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엑스트로에 있던 이 세 줄을 잘라내기 해가지고 피규어 클래스에다가 그대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셀렉티드 피규어 자체가 this죠, 그죠? 그러니까 얘 이렇게 없어도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재밌는 현상을 우리가 봐야지 되는데, 자, 뭐냐면은 이 drawing이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돼서 왔을 때 이 드로우 함수를 호출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드로우 함수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abstract function으로 있죠, 그죠? 여기에서 이 드로우 호출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함수 호출은 이걸 호출하기 위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전에 좀 더 얘기하는 다이내믹 바인딩,
다이내믹 바인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여기 this가 뭐냐? this가 지금 뭔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게 박스인 경우는 여기 this의 정체가 박스겠죠, 그죠? 만약에 this가 박스이면 이 드로우로 호출할 때 이 드로우로 호출하는 게 아니라 이 추상함수로 호출하는 게 아니라 박스에 있는 드로우로 호출한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 서클인 경우에는 서클에 있는 드로우 호출할 때 호출하고, 그래서 이런 다이내믹 바인딩이 아주 우리 프로그램 짜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준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로만 해서 일단 내가 짠 프로그램이 그나마 제대로 돌아가는 거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확인하려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컴파일 되는 걸 확인하고, 아이고, 끝내기. 자, 가만히 있어보자. 필드에 솔루션 정리를 한번 해주고, 뭐 실수를 한 게 있나 보네요. 잠시 중지하고 디버깅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실수를 했네요. 여기 액션 모드에 nothing, 드로잉인 경우 이걸 실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내가 아까 복사를 하느라고 nothing, drawing, moving 다 0으로 해놨네요. 요거는 1로 해놓고 상수가 이거 2로 해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시키면 이렇게 러버 밴딩에서 그림 그리는 거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가 되면 일단 내가 무빙 이건 사용이 아직 안 돼서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전에 그림 그리는 행위까지는 이제 다 한 겁니다. 그죠? 자, 이번에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이제 움직이는 행위를 갖다 해보겠습니다. 움직이는 행위는 어떻게 작동을 내가 하게 할 거냐면은 이걸 딱 실행을 시켜가지고 그림들을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빈 공간에서 마우스를 누르면 드로잉 모드로 그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어떤 그림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림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마우스를 누르면은 그때는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 내가 이 마우스가 선택하고 있는 그림을 움직이는 식으로 일처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처리를 하려면은 L 버튼 다운이 있을 때, 마우스 다운이 있을 때 그 그림을 찾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림을 찾는 과정이 필요한데, 자,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그림 찾는 거를 R 버튼 눌렀을 때,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그림 찾는 걸 한 적이 있었죠, 그죠? 근데 요 자리로 여기서는 팝업 메뉴에 대한 처리가 끝날 때, 여기 메뉴 여기서 리턴해서 돌아갑니다. 여기서 돌아가고 오른쪽 버튼 눌러졌을 때죠. 지금 이제 이 밑에는 왼쪽 오른쪽 버튼이 아닌 경우에 이제 일 처리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셀렉티드 피규어를 찾는 작업을 한번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요게 마우스가 어떤 그림 안에 포함되는가 하는 걸 찾는 과정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걸 적어주고, 자, 셀렉티드 피규어를 널로 해가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어떤 그림 안에 들어가는가 확인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셀렉티드 피규어가 여기에서 포인트인 리전에서 걸리게 되면은 그림을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셀렉티드 피규어가 널이 아닌 경우, 뭘 찾은 경우다 하는 거죠. 뭘 찾은 경우에는 리턴을 한다. 리턴을 하면서 이제 액션 모드가 드로잉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액션 모드가 무빙이 되도록 하다 하는 거죠. 액션 모드가 무빙 이렇게 하자 하는 겁니다. 그림이 이제 움직이게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움직이게 하는데 이걸 움직이게 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지금 셀렉티드 피규어가 어디 있습니까? 컬렉션 객체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컬렉션 하는 객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요거 움직이기 전에 이 셀렉티드 피규어를 컬렉션 객체에서 뺍니다. 컬렉션 객체에서 빼가지고 뺀 상태에서 이제 그 빠진 셀렉티드 피규어가 움직이는 용도로 사용이 되도록, 그리고 다 움직이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마우스가 업됐을 때 그 셀렉티드 피규어가 다시 이제 그 컬렉션 객체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자, 물을 좀 한번 갑시다.
자, 그래서 액션 모드를 무빙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피겨 리스트에서 셀렉티드 피겨를 갖다가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해놔야지 더 이제 프로그램이 일관성이 있어요. 그 셀렉티드 피겨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마우스 업 됐을 때 다시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우스 무브를 할 때는 현재 위치를 저장을 해놔야 돼요. current x 이거를 2.x를 저장하고 current y를 2.y 이렇게 저장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마우스가 계속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트레이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마우스가 움직이는 코드를 짜러 가야 될 거다 하는 거죠. 캔버스 마우스 무브로 갑니다. 캔버스 마우스로 무브로 간 다음에 여기 이제 드로잉 있죠, 그죠? 드로잉 있는데 요 드로잉이 이제 액션 모드에 else if 얘도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제 무빙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액션 모드가 무빙인 경우도 있어야 된다. 요게 있어야 되고 무빙 할 때도 러버 밴딩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요 줄들 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갈 때 또 요거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기왕에 요 경우에는 아예 요 코드들을 두 번 쓰니 바깥에다 내놓고 여기다 내놓고 중복해서 재사용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얘네들도 이 자리에다 갖다 놓고 재사용을 하자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액션 모드가 드로잉 경우에는 셀렉티드 피겨를 그림 그리는 용도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무빙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자 하는 거죠. 요게 만약에 이 코드가 매번 반복되는 게 저기 nothin 경우에도 반복되는 게 눈에 거슬리면 여기다가 하나 if문 하나 넣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액션 모드가 nothin일 경우에는 return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밑에 이 작업을 갖다가 안 해도 된다 하는 거죠, 그죠? 이제 드로잉 경우나 무빙인 경우에 대해서만 이제 일처리를 하는 겁니다. 일단 컴파일만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하고 이렇게 싹. 이게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개발을 하면서 내가 한 일 때문에 다음에 무슨 불상사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계속 컴파일하면서 컴파일하면서 확인을 좀 해줘야지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행위를 해줘야 됩니다. 자, 움직이는 행위를 해주려면은 자, 새 좌표값이 newx, newy고 아까 원래 있었던 마우스의 좌표값이 current x, current y에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변이만큼 우리가 dx, dy인데 그 새로운 좌표값에서 아까 좌표값 뺀 것만큼 그림을 이동시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selected figure를 move를 하는데 HDC를 이용해서 move를 하고 그 다음에 new x 빼기 current x 그 다음에 new y 빼기 current y 이렇게 해주면 움직이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좌표값 current x, current y를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을 해놔야 된다. index 컨텍스는 y 이렇게 해주면 된다 하는 거죠. 자, 요 함수가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신텍스 에러가 나겠죠. 그죠? 요 함수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함수, 요지가 뭐냐면 아까 거를 이 hd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좌표 값을 갖다가 요만큼 xy, x2, y2 좌표 값을 요만큼 이동시키고 x1, y1, x2, y2만큼 좌표 값을 이동시키고 다시 또 그림을 그려주고 아까 드로잉 할 때랑 비슷합니다. 일단 현재 그림 그리고 좌표값 옮기고 다시 그림 그리듯이 여기도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일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move 함수를 피겨 클래스에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피겨 클래스에 virtual void move라고 하는 함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dx 인티저 dy 자 x1, y1, x2, y2 좌표값이 dx, dy만큼 옮겨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일단 이전에 있던 그림을 지워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들어오지만은 set ROP2 연산에 의해 가지고 그 지워지는 효과를 갖는다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자리에 move라고 하는 함수를 써가지고 dx, dy만큼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move 좌표값 옮기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가서 draw htc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드로우 함수는 이미 모든 그림들 다 그리는 행위가 완성이 되어 있죠. 그죠? 드로우는 손댈 필요 없고 move 함수 우리 지난번에 만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move 함수 만든 적 있었습니다. 그죠? 왜 만들었었죠? 그때 복사할 때 복사하는 일 할 때 그 복사한 내용이 원본이랑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사라고 한 다음에 이 move 함수를 만들어서 이동시킨 적 있었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 move 함수 어디에 있었냐면은 2포인트 피겨 클래스에 이렇게 만들어 놨었다는 겁니다. 그죠? dx, dy만큼 x1, y1, x2, y2 좌표 값을 이렇게 옮기고 또 마찬가지로 원 포인트 피겨에다가도 dx, dy를 갖다가 있을 때 x1, y1 좌표 값을 옮기도록 이미 다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죠?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내가 피겨 클래스에 무브라고 해서 요 세 줄만 딱 쳐놓게 되면 이제 임무가 끝난 거다 하는 겁니다. 여기 드로잉 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 move 함수 여기에 move 함수가 이 abstract 펑션을 호출하기 위한 게 절대로 아니다는 거죠. 이 move 함수가 호출될 때 this의 정체가 뭐냐에 따라서 사각형이면은 사각형의 move, 포인트면은 포인트의 move 함수가 호출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점이 내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완전히 반하게 된 아주 좋은 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프로그래밍 하는데 익숙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들어갈까요? 아까 X 들어오는 자리로 가서.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고. 그냥 눌러보겠습니다. 탁 누르고. 오, 누르니까 움직이 가죠, 그죠? 좀 약간 잔상은 남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내가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지우시 할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자, 라인 같은 경우에도 다 눌러서 갑니다. 그죠? 서클도 다 눌러서 갑니다. 포인트도 다 누르면 간다는 거죠. 그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move 함수까지 어느 정도 만들었습니다. 이 잔상 부분을 내가 처음 움직일 때 일처리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런 것 같은데, 어차피 다 지워지니까 내가 대충의 그 러버밴딩의 요지를 설명하는 용도로 한 거니까
그냥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의 잔상이 있는 거는 내가 물론 다 처리할 수는 있는데 일단 좀 사소한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드로우까지 했어요. 오늘 적당히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수업을 마치고 내가 그 다음 수업할 내용들 몇 가지 뭘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내가 대충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요거 다음 시간에는 프린트 기능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기능 하나 만들어 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이제 클래스를 재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기술인데 이 어그리게이션을 갖다가 내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그리게이션 기술은 부속품을 모아가지고 좀 커다란 본체를 만들 때 쓰는 그런 기술입니다. 우리 이게 원래 원본 프로그램에 TB가 있었는데 그 TB가 그 뭡니까? 이 어그리게이션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경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그리게이션을 갖다가 설명을 할 테고 그 다음에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내가 차후에 또 설명할 겁니다. 직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짠 응용 프로그램 이거를 갖다가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거나 로드할 때 쓰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라운드 박스를 하나 추가를 해보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림 중에 박스, 라인, 서클 이런 게 있는데 라운드 박스를 내가 추가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자 프로그래밍을 갖다가 객체지향적으로 잘 만들어 놓게 되면은 메인터넌스가 얼마나 쉬운가 하는 점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이 수업을 대충 마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수업이 14번째 첫 번째 수업에서 지금 14번째 주 14주 첫 번째 수업이었는데 두 번째 14주 15주 수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충 이 수업을 이제 마무리할 단계에서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을 내가 이렇게 마무리할 내용을 정리를 한 거니까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다음 수업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